속도가 빨라져. 속도가 빨라지다 보니까 사회가 무엇이 교통사고라든지 택배 기사들의 어떤 심신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택배 기사들 안전사고, 과로사로 사망하는 것도 많지만 심지어 그걸 자기가 극단적으로 자기 생명을 자기 스스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현 정부에서 가장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 고민사항. 그 중에 관련된 지금 현재 국회에서 결의된 게 가장 야당 쪽에서 많이 나오는 겁니까? 중대재해처벌법.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대재해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제조업이 가동이 되고 또 생활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재해가 전혀 안 일어나게끔 하는 희망사항이지만 과정에서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도 있으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고가 났을 때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고의적으로 사업주가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뭔가 중대재해가 났을 때는 단호하게 문제가 지적되면은 거기에 기업주는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을 하자라고 하는데 일부 기업 사업주 입장 또 경총 차원에서는 아니다. 너무 우리가 기업 경영하고 하는데 의도적으로 사고가 내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특히 영국 같은 데는 유럽 같은 데는 그리고 지금 안전살인법 그런 얘기도 많이 사고가 나면 가차없이 엄청난 중대 벌칙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억을 수주를 받아서 어떤 건설공사를 하다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거기에 불과금으로 100억을 때려요. 그러면 그 사업주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100억을 수주받다가 공사하다가 사람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100억을 과태료로 벌금을 내야 하면 자기는 그냥 그걸 끝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금 산업안전보험은 어떻습니까? 당시에 사고 났을 때는 곧 그냥 엄청난 그 기업의 데미지가 갈 것 같고 그 사업주에게 엄청난 벌칙을 강화하고 사회적 이슈가 되다가도 짧게는 뭐 일주일 뭐 한 두 달, 석 달 딱 지나가면 언제 그런 상황이 있었느냐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현장에는 그때 이슈 위주로 뭐 사고 딱 나면 안전모 쓰고 안전벨트 착용하고 막 철저하게 보호구 착용 다 했다가 며칠 지나고 나면 또 원상태로. 왜냐? 빨리빨리 일을 해야지. 그래서 언제 일을 하려는가? 라는 어떤 논리, 우리나라의 어떤 안전불감증이 아직도 우리 산업 현장과 우리 아주 시민사회 일부 계층에서는 전체가 아니고 일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아직까지 우리 일부 쪽에서는 안전불감증이 많이 이렇게 사회에 팽배해 있다. 이걸 언젠가는 우리가 개선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지금 정책 차원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아주 지금 야당 쪽에서는 지금 조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문제에서 우리 시간에는 왜 그러면 안전보건 정책이 중요한가라는 내용을 보면 정책은 한마디로 국민 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 어떤 영향을 주는가?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 관련 정책, 지금 코로나 등 관련해서 의료정책도 문제였죠. 얼마 전에 우리 어떻습니까? 의사, 전문의들 뭐 시험을 치니 항의했는 그 관계를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는데 이 의료정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부 정책을 하느냐에서 엄청난 국민들의 영향을 준다. 그 다음 교육정책, 지금 뭐 각종 대입시, 초등, 중등 최근에는 나오고 있는 뭡니까? 지금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 우리나라 OECD 평균 한 클래스 인원이 거의 20명 기준입니다. OECD 기준 평균을 하면.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습니까? 어제 아래도 언론에도 나왔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정상 수업을 하기 어렵죠. 그러다 보니 어때? 한 반에
생활거리 2m 띄우고 하려면 지금 평균 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한 37, 8명이 한 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 이제는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 한 반에 한 20명씩 딱 하니까 적당하게 2m, 1.5m 다 띄워지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래서 지금 한 반에 37 학생이 수업 듣는 데서 책상을 17개 딱 드러내버리니까 자연스럽게 생활 속 거리두기 2m 정도씩 톡톡톡 떨어져요. 실내 공기도 쾌적하고 또 학생들끼리 어떤 공간도 또 확보되고 또 과거에는 우리가 대부분 한 50년, 60년 전 그때는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 체형이 대체적으로 좀 왜소했죠. 좀 적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특히 초, 중, 고등학생 학생들의 체형이 세계적 전체 체형의 평균 이상으로 나오고 있어요. 지금 과거에 한 20, 30년 전 하더라도 고등학생 정도 되는 체격이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정도 그 체격이 그대로 됐어요. 그리고 한 반에 한 30명, 40명 들어가니까 공기도 탁해지고 제한된 공간 내에 그리고 총량이 있는 거죠. 37명이 40명이 수업받다가 20명만 딱 받으면 아주 쾌적한 분위기가 되는 거죠. 이런 어떤 교육 정책 이제는 그래서 학교 차원에서는 어떻게 정책을 한 클래스에 한 반에 20명을 기준하자 라고 이제 교육 또 그 한 정교조라든지 이런 데서 지금 교육 쪽에 있는 사람은 지금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고 음성을 높이고 있고 그러나 정부적인 정책은 정부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취지는 참 좋은데 갑자기 그렇게 하려니까 가장 문제는 뭐다? 예산이 너무 많이 듭니다. 교사도 많이 뽑아야 되고 또 예산도 교사를 많이 뽑다가 월급이 많이 나고 한 반이 거의 두 반꼴 되니까 근데 교실 공간도 또 늘려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좋은 거는 현실이 많은데 갑자기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그럼 예산을 어디서 확보할 건가? 지금 현재 정부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육 정책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정책이 어떻게 수립되느냐에 따라서 국민 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 이렇게 실제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정책을 통한 사회 문제 해결 이런 정책을 통해서 사회 문제 해결은 뭐냐? 이런 정책을 통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면 결론적으로 뭘 한다? 우리가 사람이 인간다운 사람, 살기 좋은 사회,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정책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아마 거의 우리 접종관계라든지 다른 어떤 병원관계라든지 서민철 이런 어떤 사회 약자들에게는 거의 무료로 해주고 있죠. 이런 부분도 정책을 통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특히 1951년도에 라스웰이라는 문제의식을 제시했는데 거기는 정책하고 연구 목적은 과연 뭔가? 이 지금부터 거의 한 70년 전 라스웰이라는 사람은 사회 속에서 인간이 봉착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인간의 존엄성을 보다 충실히 구현하는 데 있다라고 라스웰이라는 사람이 정의를 했습니다. 이 정책학의 연구 목적이 뭐냐? 정책학의 연구 목적이 뭐냐? 우리가 사회 속에서 우리 인간들이 봉착하는 근본적인 문제, 교육 문제, 지금 코로나 문제, 산업안전사고 문제, 이런 문제, 그 다음 또 주택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해갖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다 충실히 구현하는 데 있다라고 우리 라스웰이라는 사람이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 왜 안전보건 정책이 중요한가? 그렇다면 민주주의 정책학 차원에 접근해 보면은 안전보건의 해결 차원은 안전보건은 인간의 존엄성을 목표로 하기 위해 조직이나 정부, 가정, 개인 등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안전보건 정책이다. 이렇게
됩니다. 특히 여기 조직이라는 것은 안전보건은 인간의 존엄성, 안전보건을 잘 하자라는 거,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보건관리를 잘 하자, 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 나름대로 보호를 직업을 잘하고 공정 개선, 위험한 공정을 개선을 하고, 그 다음에 작업 환경을 깨끗하게 해주고, 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늘 주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또 시설이 언제 작동상의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니까 늘 정기점사를 하고 작업장을 청결하게 정기점검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 사업주가 봤을 때는 우리 생산활동하는데 저해를 준다라고 지금 하는 사업주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좋은 거는 맞아요. 깨끗하게 하고 정기점검하고 누가 부정합니까? 그러나 사업주 일부 층에서는 그렇게까지 하려면 그 분야에 너무 시간이 많이 할애되기 때문에 생산활동에 시간이 적어지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죠. 만약에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만약 사고가 나면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사망으로 인해서 회사의 비용, 직접 비용, 간접 비용 엄청난 재해를 준다.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조금 전에 사고를 예방을 위해서 청결하게 하는 게 더 도움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 조직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기업이 될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어떤 사회 단체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또 각 가정에도 여러분들이 가장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또 어른이 계시면 또 밑에서 중간 입장에서 할 수도 있고 또 개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전전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 정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은기어의 정책이란 과연 무엇을 그러면 정책이라 하는가? 이 과목 자체가 안전보건 정책학 특론이거든요. 정책. 어쩌면 돌고 그 말이 이 말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런 기회에 정책의 개념은 물론 우리 여러분들 수업 듣는 여러분들이 행정학과라든지 또는 행정정치학과라든지 또 법학과라든지 이런 쪽에서 정치학을 논리정연하게 학문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안전산업대학원에서 안전관리 전공을 하고 또 자동차 선박 관련해서 전공을 하는 학생으로서 여러분들이 이미 사회 리더그룹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렇다면 내가 하는 일은 다 각자 달라. 나는 화공, 기계, 전기 각자 다 하는 과정에 그 분야는 다 하고 있지만 이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걸 이번 9주차 시험에서 첫 번째 내가 시작과 동시에 말씀드린 대로 일을 열심히 잘해서 성과를 내는 것도 있지만 열심히 잘해서 성과를 내는 건 기본이고 현명하게 열심히 잘해. 현명하게 열심히 잘한다는 게 현명하다는 데 대해서 정치관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책이란 과연 그래서 정부가 사회적 상황이나 조건들을 유지하고 또는 변경시키고자 할 때 사용하는 개입을 하는 수단을 우리가 정책이라 한다. 여러분들 뭘 이해하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산업안전보건법 보고 서울발전의 김영규 씨 사업난이 어떻습니까? 언론에 엄청 문제가 많이 됐죠. 또 지금 정부 부동산 정책도 없습니까? 정책하고 나면 오르고 정책하고 오르고 나면 5억 주고 샀는 게 8억 되고 8억 주고 샀는 게 10억 되고 10억 주고 샀는 게 10몇 억 되고 한다니 모든 젊은 층 과거에는 평균 40대, 50대, 60대 된 분들이 집을 사고 5억, 10억, 20억 샀지만 지금은 우리 수도권 쪽에 거의 30대, 40대가 그런 집을 사고 있다. 어떻게 삽니까? 자기 조금 벌어나는 돈을 좀 하고 전세 살 등 하고 한 2억, 3억 하고
자기 회사 몸담고 회사에 한두 3억 또 자기 월급을 대출을 내고 은행 대출을 내고 그래서 한 6억 7억짜리 집을 또 사는 거예요. 그럼 7억짜리 사면 어떻게? 뭐 무슨 정책 나오고 뭐 부동산 자꾸 뛰니까 뭐 한 몇 달이 시간에 그게 뭐 10억대고 가만 40쯤 되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자기가 3억짜리 2억 한 5천짜리 든 사람이 10억짜리 되겠습니까? 이건 의외로 어쩐 면에 보면 정부 정책의 실패도 있지만 우리 국민이 자본주의 논리에 따라가는 수요와 공급 논리에서 때로는 좀 거품도 있겠지. 근데 이걸 이제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냥 두면 안 되잖아요. 그게 정부에서 개입한 거죠. 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앞으로 대출도 규제하겠다. 그럼 매달 이상 되는 건 자기 주택을 살 때 사용하는 돈의 출처를 받기 하겠다. 이렇게 이제 정부에서 개입하고 그 정책이 사회적 상황의 조건들을 위해서 개입하는 수단으로 정책을 활용합니다. 안전중심 마찬가지로. 수업할 때 김종균 사고는 안 되구나. 그럼 어떻게? 앞으로 공공기관에 사고 나면 철저하게 평가를 하겠다. 공공기관의 안전평가 지침을 과거는 2점, 100점 만점 2점인데 지금 6점으로 올라갔어요. 그 6점이 일부 적다 하지만 실제 어떤 기관에 평가할 100점 나오고 어떤 기관에 평가하면 10점 나오는 건 아니죠. 대체적으로 평가하면 거의 80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그게 6점이 중대재해가 나면 왕창 6점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중대재해가 나면 정부 공공기관은 기관장은 쉽게 말해서 옷 쓸 거 그 옷을 그 직위에서 박탈할 수 있게끔 하죠. 그러다 보니까 공공기관장은 어떻습니까? 이거 내가 일 잘하고 하면 기본이지만 일하다가 사고 나니까 내가 예를 들어 어느 공공기관에 내가 이사장이다. 어느 공공기관에 내가 사장이다. 어느 공공기관에 내가 원장이다. 우리 직원이 현장에 일하다가 사망했으면 그날로부터 자기는 못 벗고 나가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습니까? 일을 하더라도 조심해서 해요. 그게 바로 정책이에요. 정책의 다양한 형태는 어떤 거예요? 법률로 산업안전보호법을 바꿔요. 그 다음에 명령, 행정고시, 지침, 그 다음에 시정책, 시책을 사업계획, 그 다음에 사업 프로그램, 그 다음에 단위사업 프로젝트, 방침, 지침 이런 형태로 해서 우리가 정책을 수립합니다. 이 중에 가장 큰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회에서 대통령은 마음대로 못하죠. 국회에서 법률을 통과해야 되죠. 그럼 맨 말미에는 이제 방침, 사장님 방침, 그 다음에 공장장이 지침, 방침, 그리고 지난번 원래도 우리 현대중공업에 사람한 5명 사망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그나마 그럴 수 있다라고 했는데, 네 번째, 다섯 번째 나오니까 지금 정부에서 가만 보니 너무 사고 많이 난 거예요. 물론 과거에 10년 전 그때 요랑하면 엄청 줄었지만 지금 현 정부 정책이 뭐다? 사망 줄이기가 최고의 정책입니다. 인원 한 100명 있는데 한 사람이 죽는 거하고 우리 현대중공업은 인원이 거의 한 3만 명 되는데 사람 한 사람 죽는 거. 물론 안전율을 계산하면 차이는 있겠죠. 그러나 거기에 100명의 근로자 한 사람 사망하는 인간 존엄성이나 3만 4천 명이 있는데 한 사람 사망하는 생명체 인간 존엄성이 동일합니다. 물론 사고율을 가지고 따지면 다르겠죠. 강도율이라고 보면. 그렇지만 이런 것이죠. 그래서 네 번째, 다섯 번째 딱 사망하니까 현대중공업 조직을 왕창 바꿨어. 안전 담당 상무 있는 걸 그걸 부사장급으로 올려. 부사장이 소속을 해요. 직속. 그리고 대표이사 사장이 서울에서 직접 울산 공장까지 내려와서 자, 이런 식으로 가면 앞으로 공장 문도 닫아야 될 것 같다. 어떤 사고도 이제는 용납하지 않겠다. 부수장 또는 각 부문장 책임하에 사고를 내지 않게끔 해라. 그게 바로 뭡니까?
회사로 봤을 때는 방침이야. 회사 대표이사의 방침이야. 그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주로 이제 기업의 총수들이 그러죠. 현대도 그러고, 또 하나도 그러고, 롯데도 그러고, 삼성도 그러고, 다 원래 매출이 어떻고, 뭐, 원래는 뭘 해도 하면서 말미에 뭡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세계적인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사고 없이 안정적인 조업이 되어야겠다. 안전사고 나지 않게끔 각자 최선을 다해달라. 그리고 기업 총수 그룹 차원에서도 어떤 정책을 수립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방침과 지침이 되죠. 예를 들어서 뭐 지방정부의 방침도 우리 울산광역시장이 만약 이런 방침도 정책입니다. 그리고 정치적 내용에 의해서 추진되는 정책도 많이 있죠. 특히 이제 여야 차원에 보면 아까 우리 근로자와 사업주 또는 정부가 봤을 때 어떻습니까? 여당과 야당이 되겠죠. 근로자와 사업주는 반대 월급을 주는 사람과 월급을 받는 사람. 여와 야는 어떻습니까? 정책의 주체쪽에 있는 사람과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죠. 똑같은 의회인들에도 서로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 학문적으로 정리가 되면 이런 정책이 우리 산업안전보건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으면 이거를 어떻게 함으로해서 우리 산업 현장에서 재해를 예방하고 국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궁극적인 목표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안전보건 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의 이해, 거기에 대한 쟁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서 9주차 수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